무기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검찰이 조자룡 헌칼 쓰듯 체포동의안 보내서는 안 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는 가짜 윤심팔이다, 이렇게 윤핵관들의 안철수 후보 공격도 시작됐는데요.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친윤 김기현 대세론에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의원 상승세 이어나갈까요? 기자들의 수다에서 짚어봅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를 비롯해서 200여 개 도시에서 2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 벌이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방향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든요. 프랑스 시민들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프랑스가 우리 연금개혁에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요, 강아지. 75%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를 몇 마리씩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다음은 고양이 27%, 그리고는 물고기랍니다. 물고기 기른다는 응답은 7% 수준입니다. 고슴도치 길러요, 이구아나 길러요, 도마뱀 길러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반려동물 키우고 있습니까? 저 남의 편이라고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 하나로 힘듭니다. 그런 분들 많은데요. 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추억 많으실 텐데 추억도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또 어떤 동물 함께 하고 싶은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가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 5% 넘게 올랐네요. 네,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전월 상승률인 5%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이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3개월 만입니다. 공공요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나 급등해서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곧 고지서가 청구될 전기요금은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29.5%나 뛰어올랐고요.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도 34% 올라갔습니다. 다음 달 영수증, 전기요금, 고지서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다 올랐어요. 네, 가공식품도 많이 오른 품목이 있는데요. 빵이 14.8% 올라갔고요. 스낵 과자가 14%, 커피가 17.5% 올라갔습니다. 채소류도 5.5% 평균 올라갔고요. 닭고기는 18.5%, 오징어가 15.6% 올라갔습니다. 아니, 1월에
날 춥다고 오징어가 왜 오를까요? 오징어까지 오릅니다. 1월에 무역 적자 127억 달러.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얘기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반도체 수출 어려웠어요. 알겠는데 잘 따져보면요. 중국 수출이 31% 줄었습니다. 이거 중국과의 외교관계 어찌하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물가 그리고 수출 이 경제 신경 써야 되는데 참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안타깝습니다. 대책이 안 보입니다. 어찌하시는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5%에서 4.75%까지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등 이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서는 벗어나서 이 통상적인 인상폭으로 돌아갔습니다만 네.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면서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대비하고 있겠죠?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예상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어렵다, 민생 어렵다, 금리 올랐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쫙 준비돼야 되는데 오늘도 정치권 뉴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로 바쁩니다. 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오늘 등록을 했는데요. 이 먼저 등록한 안철수 의원은 윤 힘이 되기 위해 나온 후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최상의 조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했던 분들 상당수가 본인을 돕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얘기 뭐 했나, 민생 얘기 무슨 얘기를 했나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윤핵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김기현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철수 의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쪽에 있는 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가졌던 정서와 겹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반윤으로 규정한 이유는 인수위원장 당시 가출한 사태라는 이 과거의 일을 들고 왔습니다. 윤핵관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며 윤심을 파는가 하면 김장연대 균열을 운운하며 당심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금도를 넘었다라고 주장했고요. 가짜 윤심팔이하는 모습이 볼성사납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안철수 의원 측이 이 장제원 의원이 먼저 연락을 취해서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SNS에 안철수 의원 측이 도를 넘는 마타도어를 하기에 자중하시라고 전화를 한 것이다 라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윤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박심, 박근혜의 마음을 또 얻기 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겠다며 생일상을 마련해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생일상 거하게 차렸더라고요. 간장게장, 꽃게장, 게장, 게장 박스로 막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본인들이 드시던데요. 네,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5년 동안 생신상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 의해서 골목부터 제지가 됐고요. 이 신랑이 끝에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만 사저 앞까지 출입을 허용은 됐지만 결국 사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저 안에 못 갔어요? 앞서 이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생일을 축하하겠다며 사저를 방문했는데 역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도 오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준석은 어떤 바람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고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식 재판이 3월 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열립니다. 정식 공판은 이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1, 2회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양측이 동의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3월 31일부터 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입장을 냈어요. 네,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총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이 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정의용 전 실장은 검찰 수사는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면서 이 북송된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이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수역에서 납포된 흉악범이라고 규정했고요.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려우며 이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2021년 검찰이 이 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정의용 실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1년여 전에 결정을 번복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소를 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황운하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해서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이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고 했는데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는 4일 예정된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 불허 사유는 이미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겠다고 먼저 신청한 단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먼저 신청한 단체가 바로 KBS였습니다. KBS요? KBS는 드라마 촬영을 이유로 광화문 광장 사용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직접 KBS 측과 소통한 결과 이 방송 촬영이 당일 오전 중으로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재차 서울시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자 서울시는 이번에 이 광화문 광장 내에 매장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전시품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서울시 측은 광화문 광장이 크지도 않고 중복 신청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열고 싶은데 광화문 광장은 내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좀 그렇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찬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62살 연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지난 2020년 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경심 전 교수가 이 착용했던 안대를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유튜버도 기소됐었는데요. 네, 43살 박모 씨인데요. 역시 정경심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역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걸 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욕하면서 번 돈이 훨씬 많을 거예요. 또 이렇게 200만 원 벌금 받았다고 해서 또 이 유튜버들한테 보내주는 돈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유튜버들이 극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어느 진영이든 거짓으로 그리고 또 상대를 악마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참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네.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집에 홀로 방치된 2살 아이가 있어요.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모친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사흘간이나요? 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4살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쯤 집에서 나가서 오늘 새벽 2시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가 후 확인한 결과 아이가 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숨진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을 했습니다. 왜 아이를 두고 나갔을까요?
네,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간간히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 치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살 여아와 관련해 이 자신의 아이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던 50대 성모 씨가 이 파기환송심에서 바꿔치기 관련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예. 이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해서 미성년자 약취죄를 무죄로 보고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났을까요?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석 씨가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와 같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이 석 씨의 둘째 딸 20대 김모 씨의 자녀가 숨진 것을 석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이의 친모가 석 씨라는 점이 이 국가수의 DNA 감식 결과로 공개돼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석 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도 이 출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데 이미 보도는 그렇게 다 됐는데 참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862명입니다. 어제보다 3,5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45명으로 350명을 밑돌았고요. 사망자는 36명이 나왔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지 물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김병규님, 저는 혼자 살아서요. 동물은 못 키우고요. 요즘은 다육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은근히 귀여워요. 근데 식물에서 이렇게 얻는 기쁨 그리고 식물과 교감하는 그런 또 즐거움도 크다고 합니다. 6756님 반려식물 키우는데 재미쏠쏠합니다. 반려식물 많습니까? 클래식 음악 가끔 들려주면요 더 쑥쑥 자라요. 클래식에 또 조예가 깊군요. 이 식물들은. 그렇군요. 8187님 저희는요 길고양이 데려다가 키우는데 너무 예뻐요 얘기합니다. 길고양이. 그렇군요. 네, 제 아는 친구도요. 네, 그 길고양이 데려다가 키우는데 화가 나면 고양이한테 개 관련된 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주 귀엽게 잘 키웁니다. 만화가 강풀이 그렇습니다. 6666님께서 강아지 2마리 토끼와 여우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 2마리 토끼와 여우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조그만 토끼가 많이 먹어요. 여우는 사달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김희영님은 청거북 키웁니다. 거북이요? 6년째인데 지금 엄청 커요. 그런데 거북이를 키운다고요? 집에서? 토끼는 같이 안 키우겠죠. 6756님 14년 함께한 반려견 울순돌이가 5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뒤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키우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과 아들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러게요. 반려동물과 헤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 지인도 이렇게 담담하고 그렇게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려견이 갑자기 죽자 사흘 동안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고 밥도 안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0179님 제 친구는요 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간조가 있는데 가장 잘하는 말이 던져 이 말이랍니다. 구간조가 이렇게 집에 가면 던져 그래. 예. 그 말을 가르치면 어떡해요. 사랑해 그런 말을 가르쳐야지. 이유진님 저는 반려균 키웁니다. 뭐죠? 방 안에 화장실 구석구석 곰팡이가 스멀스멀. 이번 주말에 꼭 대청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반려균요. 8625님 저는 말티즈 함께 삽니다. 퇴근하면 엄청 반겨줍니다. 와이프는 아는 체도 안 해요. 순이야 너 때문에 산다 이러는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집안 서열이 거의 1위라면서요. 네, 남편분들은
네, 꼴찌죠. 바닥입니다. 네. 바닥이나 지하실이라는 걸 꼭 또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해서 좀 신분 상승하겠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 조금 이른 퇴근 교통량이 늘면서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중령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와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다시 판교 분기점 일대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서초 부근 4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받아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사이와 북수원에서 둔대 분기점 부근, 다시 월곡 분기점 일대로 모두 1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김해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의 3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 의원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네. 역술인 천공 한남동 공간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총장이 화장실에서 알렸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참 이거 김종대 왜 의원이 안 얘기하신 여쭙나 싶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저한테 이제 최초로 정보를 제공했던 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네. 예, 언론에 밝혀졌죠. 네. 국방부 전 대변인 부승찬 박사인데 네. 현재 최초로 육성으로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네. 지금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막 듣다가 왔는데 그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4월 1일 날 네. 행사장에서 긴급히 상의할 게 있다고. 네. 바쁘다 화장실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쫓아와서 네. 화장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후에 다시 재차 전화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육군본부 비서실에 또 확인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계속 답변은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천공이 관저와 육군총장 서울 집무실에 다녀갔다. 네. 4월 1일 날이요? 아니죠. 4월 1일은 최초로 들은 날이고 네. 3월에 왔다 간 거죠. 네. 날짜도 특정했겠네요. 예, 날짜나 여러 가지가 시간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해요. 네.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기록물로 다 남겨놨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한글 파일에는 로그인한 그 작성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4월 한 10일 조금 지나서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놨고 해서 조작할 수가 없다. 예. 그때 듣는 족족 다 기록을 해놨다. 이래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네. 책을 냈답니다. 그걸로 책까지 내일 발매되는 권력과 안보라는 책인데,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 국방부의 부승찬 대변인 말을 믿고 예. 또 저도 다른 경우로도 확인을 해보고 해서 그 지난 12월 3일 날 얘기했다가 고발당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천공 관저 답사 사실 무근이다. 경호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면식도 없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던 김종대 의원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이었습니까? 아니 일단 지금 언론에 나온 건 김종대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듣고서 얘기했다. 이 주장은 사실이었다. 일단 사실로 확인되고요. 예. 그러니까 진실에 한 걸음은 더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들었다고 말한 이제 국방부 고위 관계자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마이TV 쪽에서 취재한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데 육군 참모총장이나 천공의 확인 취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육군총장은 부인을 하다가 계속 다그치니까 들은 사람이 뻔히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답변 안 하겠습니다 했고. 남영신 총장입니다. 네, 천공 쪽은 계속 무응답. 예, 그러니까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얘기를 해달라. 예. 이렇게 해도 무응답. 이래가지고 지금 정작 당사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천공이 한남동 공간을 둘러본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거듭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천공이 그날 한날 이렇게 집무실하고 관저를 같이 갔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다른 날이요. 예, 다른 날인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걸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카니발 차를 타고 온 걸로. 카니발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한 부승찬 대변인이 육군본부에 확인하니까 차종과 예. 대수, 예. 이런 어떤 것까지 적어놓잖아요.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카니발 2대로 관저를 방문했는데 앞차에 김용현 경호처장, 뒷차에 이제 그 천공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엄청 구체적이네요. 윤핵관 의원 한 분도 앞차에 같이 동승했던 것으로. 의원요? 예. 이니셜 국회의원. 그거요? 네. A로 시작합니다. 예. A가 뭐 A 누구예요?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확인 취재가 덜 됐기 때문에 이니셜로 내보냈어요. 아 그래요? 예, 땡땡땡으로. 자,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먼저 방문해서 이 자리가 괜찮나 먼저 봤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실이 아닌 걸 지금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서 김종대를 고발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고발 끌려가서 조사도 받으셨잖아요. 받았죠? 그런데 그러면 거짓말 가지고 고발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저는 맹세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아니 거짓으로 고발한 거죠 그쪽에서 그럼. 그쪽에서. 네. 글쎄 그거야 당사자가 고발한 게 아니라 김대기 비서실장이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얘기가 그럽니다. 이거 당사자 부적합이다. 네. 아니 명예가 훼손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김대기 외 비서실장이 그것도 대리인이 와서 네. 본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다 그러고 고발 내용이 워낙 허접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보고서 난 의도를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고발 내용이 또 반밖에 안 돼요. 집무실 간 얘기는 빼버렸어요. 집무실 간 얘기는 뺐어요? 네, 그건 뺐어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집무실 그렇죠. 네. 집무실은 왜 갔을까요? 지금 관저 털을 봐줬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술인들이 가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 갈 때.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집무실이에요? 왜 집무실이냐면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사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5월 달에 취임을 하더라도 국방부가 이사가 덜 나갔기 때문에 이사 기간과 5일이 겹칩니다. 예.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이삿짐 나르는데 대통령이 이 기간 난처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비 집무실을 알아봤던 건데 네. 그게 국방부 청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육군총장 서울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천공이 지금 먼저 보고 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아니 그래서 집무실 건이 고발장에서 빠져 있어. 이게 왜 빠졌냐. 네. 그러니까 고발된 것만 수사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 저로서는 알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됐는지. 어이 참. 그리고 당사자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사자는 얘기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천공이 계속 응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아프리카에서 대통령 얘기 나오고 제3세계 저기 후진국 대통령들이 막 역술인들과 같이 다녔다 뭘 했다 이런 토픽은 가끔 봤는데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입니다. 소위 그 OECD 가입해 있고 네.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는 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후보 시절에 손바닥이 막 왕자 써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이게 뭔가 했는데 지금 천공 얘기를 하기야 천공이 뭐 여러 얘기를 정치적 현안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좀 제지하지도 않고 또 그 얘기를 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천공 의혹은 좀 떨고 가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전 윤석열 정부에 좋은 일을 했다고 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정유나 문건 터졌을 때 네. 그때 털어버렸으면 2년 후에 탄핵 안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권력을 정돈할 기회입니다. 예. 그 자극을 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지난달 31일 그리고 지금 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파업이 거셉니다. 뭐 200만 명 넘게 나왔다 얘기하고 정부 추산도 뭐 한 5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는데. 정부에서 추산한 게 127만 명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 문제는 지금 이번 그 마크롱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지금 수십 년에 걸친 문제거든요. 네. 프랑스의 연금 제도가 뭐 비교적 잘 돼 있는 나라죠. 네. 그리고 은퇴 연령도 다른 비슷한 레벨의 선진국들보다 좀 더 은퇴 연령이 좀 빨랐습니다. 네. 이게 1945년에 정착된 그 사회보장 제도인데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다르죠. 그 연령대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기본 인간의 수명도 달라졌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졌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게 되는 거는 이제 맞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제 개혁은 됐었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섰던 82년에도 그러니까 81년에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82년에 한번 큰 개정이 됐었고 그때는 원래는 그 노동을 우리가 65세까지 일을 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서 60세까지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바뀌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느는데 노령층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그 기본 인간의 그 생명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실업률은 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보장을 해야 될 그 연령대는 많아지는데 그들에게 이제 돈을 내야 될 소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가 돈을 내는 것을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내가 돈을 내는 것은 노년층에다가 이제 주는 것이고 나는 나중에 내가 노년이 됐을 때 젊은 층으로도 받는 이거 아닙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 연대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작동하기가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 이런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개혁의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에서 갈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고민이 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나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데 그러니까 일을 더 해라 이거거든요. 이제. 지금 62세가 정년인데 네. 그걸 64세로 늘리겠다. 2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다 나와서 돈보다 삶이 중요하다. 더 일하기 싫다. 더 늦게 퇴직하는데 더 일찍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정년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연금 늦게 받고 많이 내고 늦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흐름은. 네. 그러니까는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돈이 부족한 걸 어디서 메꾸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연령이 그만큼 이제 기본적인 생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냥 건강한 생명이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프랑스의 경우도 대략 평균적으로 65세까지가 건강한 나이라고 치고 그 이상은 아무래도 일을 하기에 좀 무리가 따르는 그런 나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평생 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노년으로 맞이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의 어떤 그런 나이로 맞이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똑같은데 지금 영국도 대규모 파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도요? 예, 영국도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제 네. 아주 대규모 파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 기차, 버스 멈췄습니다. 예, 그게 비슷한 이유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대의 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 문제하고 좀 다르죠. 네. 근데 그거는 영국 정부에서는 거기서도 돈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수넥 총리 직전 총리 우리 기억하시죠? 리즈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에 영국 단기간 당명 네. 40여 일. 예, 네. 그 정도에서 가장 짧은 총리였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런 무리하게 법인세 인하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영국 정부나 프랑스 정부나 법인세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오히려 깎아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데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일을 더하냐 이게 프랑스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났어요. 그 영국에서는 지점이라는. 교사 공무원들이 파업에 나서가지고요. 학교 85%가 문을 닫았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우리 교사들 슈퍼에서 지금 투잡 뛰고 있어 이러면서 지금 노동자 공공부문 다 파업해서 85% 지금 프랑스를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앞으로 계속
파업이 이어질 것 같아요. 파업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대규모 파업 그리고 이제 1월 달 파업보다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로 그 섹터별로 그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하더라고요. 저기 프랑스에서는요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이 막히고 뭐 상점 문 닫고 그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면 왜 파업해? 왜 시위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정부가 좀 잘하지. 저 사람들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그러니까 파업을 기상이변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요? 날씨 나쁘면 뭐 비행기 못 도는 거고 뭐 저기 맞아요. 지연되는 거고 파업하면 당연히 뭐 좀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오죽했으면 파업하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교수들은요. 야 니네 파업하는데 왜 수업 들어왔어? 이런 얘기하죠. 지금 전체의 34%만 연금 개혁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70%가 지지를 하고 네.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반대를 해요. 예.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면 연령대가 나이든 층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은퇴자들. 예.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큰 손해가 없죠. 예. 실제 지난 그 대선에서 지지자의 그 계층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 층은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번 파업에 관련된 그런 찬성, 반대 이런 것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총파업을 찬성한다는 것이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인데 마크롱 대통령 지지자층에서는 18%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 멜랑숑, 르펜 지지자들 중에서는 95%, 7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금을 어디다 쓰는지 왜 이 노동자 서민들한테만 지금 부담을 더 주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들한테만 일을 더 하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금 개혁한다면서 첫 번째로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보다 삶이 중요하지 일 더 하라고 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지금 문제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는 좀 다른데 연금 개혁에 대한 더 큰 고민, 더 큰 토론, 국민들의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연금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국가의 재정 상황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거든요. 네. 재정이 고갈된다든가 재정 상황이 수지가 악화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금의 기능은 사실은 어떤 사회의 소득을 조금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배분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적의 재정 문제는 수단으로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정말 문제라면은 그것은 이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되는데 당연히 부자 증세 또 초과이득세 증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 증세거든요. 그런데 재정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재정 얘기를 하면 법인세 감세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때는 재정 얘기를 빼고 경기 활성화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죠. 그렇죠. 네. 노년 빈곤 우리한테도 큰 숙제입니다. 아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연금은 더 조금 강화해야 돼요. 복지는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재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기업 부자들 얘기는 쏙 빠져요. 네. 그런데 한국이 이게 강 건너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발등에 불인데 우리도 올해 경기가 침체되면 유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의 거의 47%가 빈곤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살자의 70%가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사회 안전망을 지금 재정적으로 열하게 될 때 조금 더 담대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하는 적 이 논란은 다 사라진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뉴스에서 안 나오던데요. 예, 뉴스에서는 물론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적이 맞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발언을 하니까 이제 이란에서 어이가 없는지 더 이상은 말이 없는 것 같던데. 그래요? 예,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앙금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사실은 70억 달러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겠죠. 것으로 구실을 줬잖아요. 그런데
임 소장님 지적했는데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도 조금 헝클어졌습니까? 그럼요. 이번 이 문제가 그 국내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초점을 이란한테 이란과의 주죠. 뭐 그런 거에 맞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그 직접 형제국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적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형제국. 그런데 이 형제국에다가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 칼럼에서 형제국이 밥 다 지어놓은 데다 코를 빠뜨렸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랍에미리트가 지금까지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나온 발언이었었어요. 이번 것이.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해 1월에 그 예멘에 있는 그 후티 반군의 드론이 날아가서 지금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만 공격을 했었는데 이 아부다비를 공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100% 이거는 이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 후티 반군은 비난을 하면서 이란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도 다시 대사급 관계를 정상화하는 논의가 지금 구체적화되고 있고 조만간 그 쿠웨이트에서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두 나라의 외교 장관이.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와 그 이란도 이미 지난해 8월에 대사급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을 했고 이게 지금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 아랍 지역과 페르시아 국가인 그 아랍이 이뤄낸 어떤 그 결실이거든요. 이런 그 배후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두 나라를 적국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이란은 그렇다 치고 아랍에미리트 형제국이라고 하면서 왜 형제국이 그 노력을 해놓은 것에다가 이렇게 그 초를 치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과를 해라 못한다 뭐 이런 문제에서도 사과라는 것이 뭐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과가 있지만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그 인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해야 되는 건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용서를 받든 안 받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용서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를 지금 떠나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국제 질서를 헝클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그 어떤 그 실수를 우리가 범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이번에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 게 그 UAE에 우리가 왜 지금 큰 부담을 줬느냐. 사실은 시아파건 수니파건 간에 무슬림의 경우에 외국 군대 외세를 끌어들여서 네. 자국의 어떤 안보를 도모했다는 일은 부끄러운 겁니다. 항상 그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문명의 감각이 이렇게 강한 그런 어떤 그 이슬람권의 한 종교 안에서는 그런데 네. 이란이 형제국이 UAE가 우리 형제국이고 여기가 조국이며 여기서 이제 이란은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한 UAE의 군사 관계의 특수성을 모르면은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이건 윤 대통령이 몰라서 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한 UAE의 특수관계를 알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한 UAE 그 군사 비밀 약정입니다. 이게 그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된 거거든요. 다 이런 걸 가정으로 해서 한 거고 매우 은밀하게 하고 UAE는 이걸 비밀로 관리해달라고 우리한테 여러 차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이걸 공개를 못한 거예요. 예. 처음엔 개혁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러나 그쪽의 부탁으로 우리가 그 조용하게 관리를 해주고 민감한 문제를 동티나지 않게 나름대로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관리를 해줬는데 그게 외교죠.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부대 발언은 무언가 그런데 흘러오던 은밀한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비밀 군사 동맹 그 협약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UAE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네. 네. 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아랍 특사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네. 불을 피워서 올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라크 원전 수출과 그 비밀 군사 조약 체결이라든가 한 UAE의 모든 판을 짠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도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신뢰가 간다. 이게 우리 대통령한테 UAE 측이 한 얘기고 그러면은 그 약속이라는 건 원전 외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군사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그 역사를 알고
그것을 갖다가 성사시켰던 이 이명박 대통령을 UAE에선 보증 수표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다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저분이. 저 사람이 책임져라. 예. 그 MB가 바로 다 이걸 성사시키고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UAE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연루시킴으로써 자꾸 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약속에 대한 어떤 보증 수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아크부대입니다. 거기에 아크부대가 가서 인계철선으로 있잖아요. 네. 추리와이어라고 해요. 네. 그 인계철선으로 있고 그 아크부대를 보낸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보증 수표. 안보에 대한 보증 수표예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한테?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좁은 의미의 국익에는 도움이 됩니다. UAE 앞으로 5일 달러를 우리가 계속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좁은 의미고 중동의 지정학이란 큰 국가 이익이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요소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장님. 네.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그런데 이란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이란이 문제 제기하고 니네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B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는 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란 문제는 더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좁은 단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그 중동 지역의 그 외교 관계 너무 복잡하거든요. 거기는 하나 발 잘못 건드리면은 옆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건 두 번째. 그러니까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거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소장님 그런데 이란에서 아직도 반정부 시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테헤란 거리에서 어떤 연인이 춤을 췄는데 그 춤추는 영상 올렸다고 해서 징역 10년 6개월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번에 이란 그 시위 자체가 그 히잡을 안 쓴 것도 아니고 네. 그 젊은 여성이 히잡을 썼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하나 이렇게 삐져 나온 거 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무슨 그 당연히 춤추는 거 가지고 그 정도 나오겠죠. 아이 이런. 네, 아무리 억압을 해도 역시 어느 나라나 젊은 세대가 이 자유분방하고 새로운 어떤 물질적 행복에 대한 그 희망을 갖는 거는 참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지금 남한의 드라마 시청하게 되면 아무리 몰래 봐도 걸리기만 하면 다른 죄는 다 봐줄 수 있는데 그 죄는 못 빼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엔 뇌물을 바치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뇌물로도 지금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게 최근에 북한의 사정인데 남한의 그 재밌는 드라마나 아이돌이 그렇게 위협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이건 한미가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대포나 미사일보다도 초코파이가 더 위력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전방에서 분들은. 이렇게 스피커로 쏘아주는 그것도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아이돌 노래들 쏘아주니까. 노래 맞습니다. 아이돌. 아이돌 그래서 걸그룹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문화적으로 통제되고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에서 그래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어떤 저항의 기질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중형에 처하고 그러지만은 점진적인 문화 전이 그다음에 어떤 그 주변 관계 우호적 관계 속에서 서서히 해소돼 나갈 수 있는 국제사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규탄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더 개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통제하고 점점 더 탄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정책도 선샤인 폴리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모든 분야의 박학다시간 김종대 의원님. 그래서 안 묻게요.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연이은 오찬 있었고요. 행정관들 밥 먹었고요. 또 국무위원 부인들 모셔다가 또 오찬을 함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다른 나라 영부인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건 국제 이슈를 물어보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국제 이슈예요. 네, 다른 나라 영부인들.
영부인이 뭐 영부인 말 그대로 퍼스트 레이디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회적 영역에서의 그러니까 정치인이 미치기 좀 애매한 그런 영역들 그런 거에서는 대통령의 그 배우자로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쪽에서 있으니까.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인다던가 복지 뭐 그다음에 정치가 미치기 어려운 그런 영역 그런데 그런 쪽에 이제 관여를 하시죠. 그렇죠. 보통은. 마크롱 여사 그 브리짓 마크롱 여사도 그런 관련된 행사들을 하고 기획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영부인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죠. 그래요. 김종대 의원님 또 예, 사실상 뭐 저는 부통령이라고 봅니다. 부통령이요? 예, 그 이미 뭐 그 정도 수준까지 확장돼 있으시다. 그러는데 어떤 아직까지 정치적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번에 3월에 전당대회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계속 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하고의 친분을 강조하는 후보가 실제로 출마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내 권력 관계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국민의힘 여성 의원 초청의 문제에서 제기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동물 사랑에 대해서는 좋은 메시지를 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권의 문제, 노동권의 문제 이 난리 중에도 동물권에 대한 논쟁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동물을 또 많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순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순기능의 요소를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네. 예, 소외계층 또 반려동물, 동물권. 이런 어떤 생명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한국판 힐러리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케이서니님께서 하는데 미셸 오바마가 출마 준비합니까? 그런 아직까지는 뭐 정치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데 팟캐스트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또 오바마, 미셸 이렇게 또 축켜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미국 민주당 그 지지하는 유권자들 층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미셸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부통령도 있는데 카밀라. 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저는 2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현안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1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도희는 넓은 집에서 살았을 때보다 단칸방에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아빠의 폭력이 심해지면서 4살 터울의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함께 집을 나왔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 참 막막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갈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세 식구가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추위를 힘겹게 견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한 마음으로 잠이 드는 세 사람. 도인의 가족이 더 이상의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0.6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4.5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은 지금 영하 1.8도, 대구 영하 2.5도 등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철원이 영하 11도,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상 2도 등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경북 내륙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평년 기온보다도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를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며 춥겠고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올라서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구름량이 줄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는 더욱 건조해졌는데요. 동해안에 이어서 경상도 내륙과 전남 동부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해 3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가 28.3%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을 한 결과 6개월 동안 총 1,941명이 검거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1,207명으로 그 피해 금액은 2,335억 원이었습니다. 20, 30대 청년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의 전세를 드리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년여 만에 최소폭 인상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본격화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서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 수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친윤과 비윤 간에 또 각축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또 안철수 후보가 반윤이 되었더라고요. 자, 요동치는 전국 다 물어보겠습니다. 다 풀어보겠습니다. 정치구단 깨어있는 정치지성 15,000보 영원한 현역. 요새는 15,000보 못 12,000보 지금 여의도 공원 걷고 왔습니다. 알았어. 끝나면 3,000보 채운다고요.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아니요, 12,000. 김종대 전 의원처럼 고소당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12,000보 걷고 방송 끝나고 3,000보 더 걸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우리 지원 스승 오셨습니다. 근데 지원 스승보다 천공 스승이 먼저 왔어요. 역술인 천공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예.
왜 이건 왔어요? 진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나요? 저는 당시 국정원장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드디어 무당공화국이 되는구나. 점쟁이 공화국이 되는구나 했더니 이제 이게 딱 나타났잖아요. 아, 그래요? 그 김종대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말했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천공이 먼저 보고 갔다. 그렇죠. 경호처하고 함께 보고 갔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경호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터무니없다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진실이 이렇게 밝혀져서 우리 김종대 의원이 떳떳이 역 고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작년 4월 달에 당시 이 육군 참모총장 남영신 총장한테 들었는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하고 국방부 육군 무슨 하고 천공수승하고 인수위 고위이자하고 또 현역 의원도 윤핵관 의원 있었다. 카니발 타고 왔다. 두 대로 이렇게 나눠왔다. 다까지 다 이제 됐는데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내일 모레 발간이 돼요. 이 권력과 안보. 내일 발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관계를 그때 4월에 다 지금 메모해가지고 지금 공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점쟁이 공화국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왜 용산으로 옮겼는가? 팩이라이 드러나잖아요.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도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진짜 뉴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보세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도 가짜 뉴스다. 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밝혀낸 그런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검찰 인사에서 그 두 검사 거기에 관계됐던 5 검사를 다 바꿨는데 마지막 남았던 2 검사를 다른 데로 다 보내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거짓말할 수도 없는 것이 CCTV를 공개하거나 그때 차량 기록을 이렇게 공개하면 금방 사실관계가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일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전 대변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모든 지식인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통탄할 일입니다. 천공이 계속해서 이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역술인인데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 공화국이고 무당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사실 역술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주역을 저는 좋아하는데 아니 다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정치인들이나 이 기업인들이 많이 봐요. 그렇지만은 그건 자기가 보는 거지. 이렇게 청와대를 대통령 공관을 옮기는 이런 국가적 일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3가지 종교를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에요. 첫째 밖에 나가서는 기독교적으로 집에 들어가서는 유교적으로 자기 영적 세계는 무속적으로.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1457님,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치에 관심 많고 정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수준 높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왜 그럴까요?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 아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 해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말은 바로 할게요. 그렇죠. 자, 근데 원장님, 안철수 후보가 손바닥에 뭘 썼더라고요. 이거는 뭡니까? 참. 그것도 나는 진짜 모든 게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돼 이게? 왕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네. 안철수 이 당대표 후보는 손가락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나왔어. 손가락 메모는 손바닥에다 왕자 쓰면 대통령 되고 네. 손가락에다 메모해가지고 나오면은 당대표 되는구나. 네. 이게 생각돼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손가락에다 써가지고 컨닝하는 거는 봤는데 손가락에 뭘 메모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손등에는 메모 많이 하고. 손등하고 손바닥에다는 하죠. 손바닥에다 하죠. 그런데 왜 손가락일까요? 어떤 스승이 또 그거 얘기했는지 모르죠. 원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가락 메모는 진짜. 글쎄. 참 정치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 짓 안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네. 원장님 모르는 것도 있네. 신나네. 자, 민주당은 장외로 갔습니다. 자,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겠다고 하고요.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는 걸까요? 저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네. 현재의 정국이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네. 왜요? 이상민 장관 네. 내일 모레 100일이 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 네. 안 물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도 해봤고 네. 대통령이 안 하잖아요. 네. 저렇게 요지부동하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에서 더 한 번 논의해보자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탄핵은 발의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이 야당 탄압. 예. 이재명 대표 건 보세요. 네. 대장동. 네. 성남 FC. 예. 김성태. 예. 변호사비 대납. 예.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네. 북한 가려고 돈 줬다? 자, 대북 송금? 증거는 없습니다만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송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전문가로서 이번 쌍방울의 대북 송금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죄 된 거예요.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받았어요. 그러나 저를 전문가라고 하면 기분은 좋아요. 네. 잘 아니까. 알죠. 이게요. 네. 북한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예. 지금까지 중국을 통해서나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북 사업. 북한의 일부 인사들도 중국에 나와서 그런 일을 외화벌이 해요. 하죠. 외화벌이 한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무슨 수출을 해주겠다, 무슨 이권을 주겠다, 또 김정은을 만나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러한 물으면은 절대 하지 마라. 네. 북한도 절대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데 돈 받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래요? 그건 아니다. 네. 자,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다. 네. 라고 하는데 300만 달러를 네. 북한에 주었다. 네. 이재명 방북 요청하면서. 네.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 자리에 뭐 이재명 대표가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 300만 불을 전달했습니까? 북한에서 또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받은 사람은 북한에 있고 예. 준 사람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업로드돼서 오늘 뭐 몇십만 지금 보고 있던데요. 네. 매불쇼에 저하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하고 같이 나갔어요. 네. 이재호 상임고문이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말만 하고 증거는 하나도 못 낸다. 살인을 해도 경찰은 칼을 찾아야 되고 시체를 찾아야 되고 해야지 그런 방증을 잡아야지 살인했다. 그 소리만 듣고는 유죄 입증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럼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자꾸 피의사실 공표만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검찰이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똥볼 찼다. 검찰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 못했잖아요. 네. 처음에 대장동 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성남 FC로 가지고 왔잖아요. 네. 구속영장 청구한다기다 대장동 위례하겠다. 그러다가 했잖아요. 지금 쌍방울로 갔죠. 쌍방울로 가서 김성 대장 대북 잡아오면은 네. 변호사비 대납한다겠다. 변호사비 대납은 어디 영국으로 보냈어요? 북한으로 보냈어요? 소련으로 보냈어요? 대북 송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변호사 대납은 없더니 또 느닷없이 대북 송금 그게 나오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북 송금은 뭐 북한 사람들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불러와가지고 소환 조사할 아니 수도 글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를 수사 과정을 통해서 네. 확인해가지고 발표해야지. 구속을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해야지. 네. 왜 그러한 것을 피의사실을 공표해가지고 네. 특정 언론에다 주어서 단독이다 해가지고 보도를 시켜서 마치 여론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과거의 국민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뭐 뭘 입증하고 그때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발표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그 재판에서 또 내놓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먼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부분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세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네. 100억 달러 넘었어요. 최고예요. 예. 물가도 올랐고요. 중국하고 우리가 무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40억 달러가 31% 줄었어요. 줄었어요. 예. 적자예요. 네. 자, 삼성전자 68%. 네. 반도체 계속 어렵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조 7천억 적자로 돌아섰어요. 예. 서민들은 가스비 올라서 난방비 난리가 나고 물가도 오늘 소비자 물가가 또 5.2% 올랐다 가잖아요. 네. 월급만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네. 대통령이 경제를 해야지. 대통령이 지금 내일이라도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니 그래 이재명만 잡아놓으면은 경제가 풀립니까? 외교가 잘 됩니까? 원장님, 그런데 대통령 기사보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라겠어요. 예. 권력 서열 순위가 바뀌고 있는 순간이다. 바뀐다. 아랍에미리트 가셔서도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딱 가운데 서고 예. 옆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옆으로 아랍에미리트 관계자 중간에 서서 걷는 거예요. 네. 이게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영부남이요?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저는 말이죠. 네. 지금 계속 제가 페이스북에나 나와서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입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 죽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보세요. 나토 사무총장 지난주에 와서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지원해라. 네. 오티스 미 국방장관 지난주에 와서 우리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라. 네. 아무 소리 없었어요. 예.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어제 그제 사실상 합의됐다. 그러니까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을 때 러시아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조선 3사의 돈이나 예. 삼성전자, SK, LG, 현대자동차 어떻게 해요? 중국하고도 또 무역도. 중국하고도 저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럴 때가 아닌데. 천공 스승이 자리를 못 잡아준 거야. 잘못 잡았어요? 엉터리지. 천공이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자리 지금 잘못 잡았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어요. 천공. 지원 스승을 데려갔으면은 네. 내가 청와대 잘 수술해서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네. 했을 건데. 아, 그렇군요. 그럼 지원 스승은 격이 달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 말이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더 할게요.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해요. 제가 고발당했는데 또 하게? 괜찮아요. 원장님은 안 하실 거예요. 또 당한 김에 좀 더 당하셔도
괜찮잖아요, 원장님은. 안 괜찮습니까? 요즘 추운데요. 네. 구치소에 가 있으면 알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하고 오찬을 2번이나 갔더니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직원들하고 도시락 먹더니 오늘은 또 국무위원들 배우자랑 같이 밥 먹. 거의 지금 대외 행보가 매일 뭐 2-3개씩 이렇게 계속 딱 있는데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은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또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네. 공적 관리를 해야지. 네. 저렇게 대통령 부속실, 대통령실에서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같다. 예. 김건희 대통령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응?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쓰지 마라. 네. 이하 부정관. 왜 나왔겠어요? 알겠습니다. 오해달 일은 안 하는데 지금 보면은 나는 그 한남동 그 집에서 혹시 전당대회 있나요? 대통령 네 분이 할 일은 안 하. 그러게요. 전당대회 앞두고. 김기현 의원 당대표 만들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 여사 행보도 또 그렇게 봐야죠. 아하, 그렇게 보이는. 거기서 짜장면만 잡석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4628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저 오차는 국민 세금으로 먹는 건가요? 네, 사비로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국민 세금으로 그런 것까지 따져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오해받을 일은 안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천공 의혹 제기한 박홍근 의원 등을 고발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검토하지 말고 고발하라고 그러세요. 검토하지 말고. 그렇죠.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좀 따져보자고요. 네. 그러면요, 국민의힘은 김기현 닥쳤던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윤핵관 김기현이 쉽게 되겠다 했는데 또 당심이 또 민심이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김기현 의원이 윤핵관이 또 대통령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영부인이 노골적으로 지원해주고 어제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상가 구미 가서 다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건 TK 당원이 제일 많으니까. 윤심을 실어주는 김기현 의원한테 해라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똥볼을 찬 거예요. 왜요? 남진 선생하고는 그렇죠. 제가 제일 친해요. 알죠. 남진 형하고 박지원은 남진이 나만 보면 형님 해. 몇십 년 됐잖아요. 몇십 년이 아니라 그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가 목포에서 선거하면서도 야 남진 너 한번 내려와 주라 소리 안 했어. 안 했지. 그분은 존경받는 국민 가수 사실 원로 가수 아니에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용인 소강성 목사님이 심우하는 새해된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러세요? 저도 한 번씩 가요. 그런데 아니 남진 선생한테도 김연경 선수한테 배구 선수한테 그게 뭐예요? 그냥 인증샷 한번 찍은 거 같아요. 인증샷 찍을 수 저도 있잖아요. 정치하면서 많이 찍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당 대표 나온 사람이 꽃다발 준비했다가 그거 하나 찍어가지고 왜 그걸 뽀로로 또 SNS에다 올립니까? 그거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남진 형이 가수 남진 씨가 좀 화난 것 같더라고요. 화나죠. 자기는 자기지만은 김연경 그 현역 최고 배구 스타한테 그런 게 하니까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윤상현 의원이 자기가 친하다니까 너도 한 번밖에 안 만났다. 물어보세요. 박지원 아냐고. 알죠. 잘한다고 그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똥볼을 차니까 지금 휘청휘청 하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빨리 사과해라. 오늘 사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전당대회 축제니까 대통령도 간다. 가서 대통령이 가서 계시면은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힘을 빼서 되겠냐 하고 김기현 의원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안철수 의원도 왜 또 손가락에다 그런 걸 써가지고 다녀. 그것도 좀 실책입니까? 그 실책이지. 양말 자랑한 것도 그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양말 벗어가지고. 검소하게 사시는 거. 다 검소하게 살지. 흉청흉청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검소하게 살았으면 살았지. 양말 벗어가지고 그 자랑해요? 이렇게 유치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둘이 다 참 유치하다. 예. 못 보겠다. 예. 홍준표 시장이 말란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홍준표 시장은 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굳이 지금껏 나경원 전 의원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더니 둘 다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성에 안 차니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 말씀이 옳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재판도 시작되고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런 목소리가 큰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 국회로 와서 부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가결되면 그때 민주당은 끝난다. 국민의 심판받는다. 그게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대해서 단결해가지고 투쟁하는 네. DNA가 강합니다. 네. 또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줄 잘 서는 DNA가 아주 21세기 AI보다 더 발전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자, 당대표가 증거 제시도 없이 이렇게 계속 피의사실 공표해가지고 여론 몰이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저는 손에 장을 찍지만은 부결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결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박용진 의원이 자, 이재명 대표 기소되면 당헌 80조대로 직무 정지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당헌 80조에 대해서는 이미 네. 당에서 유권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네. 감안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어떠한 증거도 없이 본인이 부인하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 이상민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그런 말씀도 충정해서 하시는 얘기지만은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 저는 두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필 두 분 다 저하고 친해요. 이상민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모시고 아주 일을 잘하셨어요. 네. 법사위원장 잘하셨고 네. 박용진 의원은 제가 대통령 후보 때나 당대표 때 지금도 제가 멘토로 거의 멘토 행세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장애 집회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가야 된다라고 했더니 오늘 그 측근을 통해서 그날 무등산에서 이 등반대회가 있는데 그거 끝마치고 빨리 올라와서 참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윤핵관들이 안철수 가짜 윤심팔이다, 볼성사납다 그러면서 직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오고 그러니까 윤핵관 김기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만약에 윤핵관 김기현이 대표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 이상해지는 거지. 그런다고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갈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책도 내고 자기 주변 사람들 최고위원 나가라, 대표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네. 이준석이 또 이렇게 파장을 만들어낼까요? 이준석의 파장은 이미 시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하면서 젊은 MZ세대들이 많이 입당됐지만은 네. 거기도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 찻잔 속의 태풍이다. 네. 찻잔 속의 태풍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탈당과 분당. 그건 이루어진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칼질 당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네. 꿈틀할까요? 그렇죠. 꿈틀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그러면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아, 꿈틀 안 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죠.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안철수, 나경원, 네. 이준석 다 저 유승민. 네.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의원도 가을 되면 움직이겠다. 네. 다 그 계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이렇게 당권 경쟁하다가 나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건 몰라요. 몰라요? 네. 그건 모르죠.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당대표 나갔는데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한 10년 정치를 하니까 네.
윤비 여청가를 부르면서 또 자기 목소리도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윤심 아니다. 예.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통령은 국민의당 당 대표 나온 사람이나 의원들이나 모두 윤심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저건 아니다. 그러면 가만 안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하겠습니다. 네. 지원 스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천공 스승 아닙니다. 알겠어요. 천공 말고 지원 스승.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오연서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등록하는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후보 등록 네. 스타트했습니다. 네, 이틀 동안 받고 내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첫날부터 아주 공방전이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들 보면 네, 엎치락뒤치락해요. 네,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김기현 의원 좀 어대현이라는 말이 좀 유행할 정도로 어차피 당대표는 이제 김기현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분위기가. 좀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제 당 안에서 친윤계라고 많이 불리는 이철규 의원, 박수영 의원, 김정재 의원 뭐 등등등 해서. 다 나서서. 네. 윤심은 이제 김기현이다에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허, 네. 몇 가지 좀 얘기를 보면 이철규 의원은 어제 밤에 그 안철수 의원을 완전히 저격을 했거든요. 네.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이렇게 가짜 했고요. 윤심팔이 나왔어요. 박수영 의원은 또 라디오에서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 끝나고 나서 이제 총리나 장관직 하나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 본인이 이제 거절했다. 그 주식 백지 신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 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 지금 선대위원장 하고 있는 네. 그 대통령실 국민통합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국민통합위원회 있으면서 안철수 후보 돕는 거는 이제 좀 부적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이 계속되다가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오늘 해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촉이요? 예. 그만둔 것도 아니고? 네, 해촉됐습니다. 대통령실 뭐 해임 해촉 막 난리네요. 네, 사유도 어쨌든 안철수 윤심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이유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안철수 때리기에 지금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이제 결과도 좀 그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이제 윤심 부각에 좀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또 이제 식사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면서 내가 관저에서만 했겠냐. 사저도 있었고 제3의 장소도 있었고 티타임도 몇 번씩 한다. 밥 많이 먹었다고? 네, 밥 많이 먹었다는 얘기. 아직도 그리고 누구랑 바빴다 이런 얘기. 밥 가깝다, 밥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윤심 호소인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래도 모릅니다. 자, 지지율이 생각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 자, 그래서 전략이 안철수 때리기, 계속 윤심 호소 이거 있습니까? 좀 민생 챙기겠다. 뭐 정책 어떻게 내놓겠다. 우리가 더 확실한 대안이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사실 총선 이제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잖아요. 총선 승리 전략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당선이 되려면 어쨌든 당원들 표심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전략 수정은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이제 당원들한테 표심을 호소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네, 장제원 의원이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거 안철수 의원 저격하던데요, 또. 네. 중요한 건 또 사무총장을 안 맡겠다고 하면서 네.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총장 어차피 김기현 되면 장제원이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사무총장도 된다면서요 이렇게. 네. 김찍장 이런 단어가 있었더라고요. 네. 김기현을 찍으면 장제원이 사무총장 된다 이 얘기였었는데 이런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제 김장 연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있어 오니까 이를 반박한 겁니다. 사무총장 안 하겠다고. 네.
그 사실 최근에 그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과정에서 친윤계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좀 역풍이 분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맨 앞에 나섰고 장제원 네. 나오면은 또 이렇게 또 반작용 크다. 장제원 싫어하는 사람 많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그런 비판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그 김기현 의원의 좀 위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후퇴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도 오늘 기자들 만나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직 제안한 바 없고 약속한 바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기류도 좀 심상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역풍의 영향이라고 해석을 해서 장 의원이 이제 먼저 사무총장설에 이제 선을 그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장제원 의원은 6월에도 이준석 사태 때 이제 친윤계에 대한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이선 후퇴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연말에 또 국민 공감으로도 화려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윤핵관 장제원 뭐 전행한다 얘기 나오니까 또 이선 후퇴한다. 맞아요. 뭐 안 맞는다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퇴 맞나라고 얘기를 하는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죠. 정치적 수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1958님께서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러진 않겠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선거를 보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전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전두환 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찍어가지고 막 하고 체육관에서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이야기는요? 네, 민주당이 오늘 원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상민 장관 파면과 관련해서 당론을 결정하려고 했는데요. 네. 결정을 일단 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네, 내일쯤에 이제 의원들 의견을 많이 물어봐서 당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어제 밤샘 토론해가지고 결론 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했고 뭐 지금 뭐 본관에서 국회에서 농성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안에서 의견이 이제 하나로 모아질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상민 파면을 이제 요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거는 당내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역풍에 대한 우려도 당 안에서는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네.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행이 되려면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또 있고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뭐 정의당 의견도 좀 모아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임시국회가 오늘 사실 첫날 이제 시작이 돼서 민생 법안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좀 험로가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전대 치르고 민주당은 뭐 검찰에 뭐 탄압에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 다 좋은데 그래도 민생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워낙 그 연말부터 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됐었던 양곡권리법이라든지 또 추가 연장 근로제, 안전운임제 이런 문제들 사실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2월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뭐 이상민 장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돌을 이어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 논의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도 조금 대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네,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추경을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뭐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지원을 중산층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당정이 뚜렷하게 이제 의견이 모아진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네. 지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연서 기자님 실력 좋다고 소문 자자하던데 TV에는 왜 안 나오십니까? 보고 싶어요. 1457님께서 얘기하는데 주진우 라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오연서 기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네. 매일 국회로 출근해서 네.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요즘 이렇게 많이 만나고 밥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들려옵니까? 사실 당직자들은 뭐라 그래요? 당직자들은 이게 기사가 좀 좋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좀 이거를 굳이 막
날짜까지 막 예고가 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밥 먹는다, 밥 먹었다, 어떤 얘기 나왔다 이런 얘기.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풀도 되고 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총선이 내년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의원들이 이제 불러서 밥을 먹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공천이나 이런 문제도 다 있는 건데 줄 세우기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권 레이스에서 도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박지원 원장도 지적했는데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첫 번째 그 지역구 의원들 만나는 여성 의원들 그 지역구 의원들 만나는 모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비례대표 의원들 만날 때는 입단속을 엄청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이게 뉴스로 나가지 않게끔 절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네,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정치인들하고 만나서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국민들 현안 다 정치하고 관련됐는데 그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준석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콕 집어서 어느 후보를 지원한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허은하, 그다음에 김용태, 그다음에 천하람 당대표 후보도 나오고 있고요. 청년 최고위원 선언한 뭐 이기인 후보까지 우리가 딱 여기까지 지원을 할 거다. 뭐 이준석 사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준석 사단 어떻게 됩니까? 뭐 전당대를 좀 흔들 수는 있긴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준석 표라는 거는 사실 당원들 중에서도 좀 비주류에 속하는 표인데 당선 가능성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더라고요. 천공 얘기도 합니까? 천공 얘기요. 오늘 좀 그 대통령실 전 국방부 대변인께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전당대회 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군요. 네. 전당대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한겨레 오연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송파에서 토평 사이로 15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김포요금소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다시 판교분기점 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 서초 부근 4차로 에서는 여전히 버스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이 서초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한남대교 남단부터 정체 심합니다. 그 밖에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논공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봅니다. 책의 맛. 정선태 국민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갑수 평론가는 오늘 건강 문제로 한 주 쉬어갑니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그보다 먼저 짝꿍이 없어서 좀 쓸쓸하네요. 네, 어떻게 긴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교수님 얘기해 주시면 되죠. 5년 가까이 함께 해왔는데 혼자 하려니까 당혹스럽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도서관 여행자가 지은 도서관은 살아있답니다. 네. 저자 이름이 없어요. 판권에도 없고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는데 많은 저자가 나옵니다. 네, 여기 이 쓴 사람은 한국에서 IT 개발업자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서로 또 근무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도서관을 여행하면서 도서관을 즐기는 도서관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유학 간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유학 가니까 이민 가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도서관 좋아요. 예. 저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삽니다. 근데 동네 도서관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얼마나 도서관에 있으면 뭐 하루가 가요. 이런 분들 봤어요. 네. 저도 제가 사는 동네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립공공도서관. 꽤 유명한데 혹시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배울지도 몰라라는
그 넷플릭스에서인가요?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석규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의 촬영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 한석규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글쓰기 강의라는 사람인데 네. 그 촬영 장소가 바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공공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공도서관에서 뭔가 호소하는 문자가 왔어요. 네. 이 경기도의회에서 12월 달에 공공도서관 지원금을 다 삭감했다 그럽니다. 아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올 연초에 걸쳐서 서울시나 뭐 대구시 이런 데서 작은 도서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작은 도서관 지원금을 전액 개 가깝게 다 삭감했다고 해요. 아이고. 저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식과 지혜와 이 지성의 풀뿌리 같은 존재가 작은 도서관들 또 동네마다 있는 공공도서관들인데 그런 그 실핏줄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고서 어떻게 이 세상에 지혜가 흐르게 할 생각인지. 네. 그 저변에는 뭔가 이 많은 국민들을 이 도서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도서관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야말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 교육에서 경험했던 우민화 교육을 네.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저런 고민 때문에 이 책을 골랐어요. 이 도서관에 관한 책이 아주 많은데 좋은 책들이 많은데 네. 이 책이 최근에 간행됐습니다. 교수님 그 인상 깊거나 저 동네 도서관 얘기하셨는데 어디 가봤는데 이 도서관 너무 좋더라. 난 이 도서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근무하는 대학 도서관이 제일 좋고요. 그래요? 네. 아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몰래 숨을 수 있는 곳도 많고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제 그 일하는 곳 근처에 청운문학도서관이라는 아주 예쁜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성북동에 기가 막힌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숲속 도서관들이 많이 있죠. 예. 차도 마실 수 있고 얘기도 그렇죠. 할 수 있고. 요즘 작은 책방들도 많아요. 네. 작은 책방도 많고. 그게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게 많은 힘이 돼주기도 하고 네. 또 쉼터가 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라져간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9333님께서 전 성남시 주민인데요. 저희 동네 공공도서관 모두 지원 삭감됐다고 공문 붙여놓은 거 봤어요. 씁쓸하더군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작년부터 올 초에 걸쳐서 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뛰어놀면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죠. 네, 책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어르신들도 도서관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도서관이 그저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그 웅성거리는 소리도 듣고 책 넘기는 소리도 듣고 하면서 세상의 기운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도서관이 하나씩 사라진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지역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행 가서 지역의 도서관을 한번 가보십시오. 대학의 도서관 가보십시오. 그 학교, 그 지역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외국 나갔을 때요. 그렇죠. 파리 국립도서관 가서요. 이렇게 가보세요. 감동적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여러 도서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행하고 있고요. 또 네. 뒤에 이 팁들도 아주 많습니다. 네. 도서관 여행에 필요한 팁들도 많이 있는데. 자, 책 속으로 가볼까요? 네. 함께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네, 참. 그중에 가장 감동적인 문장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팜스프링스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던 70대 그 할머니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네. 매기 펠프스라는 할머니인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도서관을 이용했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도서관 관장에게 도서관에서 장례식을 열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해요. 예. 도서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관장은 기꺼이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어르신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예. 매기 할머니는 관장에게 자신의 물건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건넨 것은 도서관 회원증이었다. 얼마 후 도서관은 매기 할머니의 장례식을 진행했다. 관장은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기 할머님을 기리고자 1979년 개관 이래 처음으로 도서관이 일요일에 문을 연 걸 아신다면 그가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삶을 마감한 매기 할머니는 도서관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으리라.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되겠지만 늙는 게 두렵지 않다. 나에게도 도서관이 있으니까. 네, 좋네요. 감동적이죠.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주 기자님 도서관에서 고양이 키운다는 얘기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도서관에 가면은 이 쥐들이 책을 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서요. 그렇죠. 꽤 오래 전부터 도서관에서 고양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듀이라는 도서관 책 분류할 때 그 듀이 분류법이 있거든요. 네. 그걸 따서 지은 이름 같은데 도서관을 지키는 고양이 그리고 이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 여기는 이용자 또는 후원자. 이용자라는 말보다는 후원자를 쓴다 그래요. 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곧 도서관의 후원자는 얘기겠죠. 그 도서관 후원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고양이 얘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도서관 고양이 듀이. 네. 이 도서관에 가서 고양이 만나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이 토니 모리스라는 유명한 작가죠. 미국의 작가가 있죠. 네, 워낙 유명하죠.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빌러비드 같은 걸작들 씁니다. 맞습니다. 재즈도 있고요. 이 토니 모리슨 선생이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냐면 도서관을 두고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죠. 이 도서관이 그야말로 공공의 인프라로서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을 때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있을 때 민주주의는 위기의 측면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할 겁니다. 또 하나 이 책에 소개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혹시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재난 영화 말입니까? 네.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그 영화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다 얼어서 추워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서 그 난민들이죠. 피난민들이 모여드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추우니까 마지막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태워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태웁니다. 태우면서 그 온기를 쬐는 거죠. 그 부분 조금 읽어볼까요? 재난영화 투모로우에서 도서관 건물과 종이책은 전혀 다른 역할을 보여받는다.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뉴욕의 극한의 한파가 몰아치자 밀려오는 해일을 피해 사람들이 뉴욕 공공도서관으로 대피하고 추위와 사투를 벌이며 로즈 열람실 서가에서 책을 꺼내 벽난로에 태운다. 도서관은 지구의 종말의 날까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이다. 이 와중에 한 여자의 안색을 눈여겨본 사서는 의학서적을 뒤져 그녀가 급성 폐혈증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고는 책은 태우는 것 외에도 쓸모가 있지라며 책 본연의 역할을 되새긴다. 어쩌면 도서관에 소장된 종이책은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에 답을 줄 최후의 도구일지도 모른다. 네. 이 책을 쓴 사람이 사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책에서 사서에 관한 각별한 그 애정, 사서를 대하는 이용자, 후원자들의 자세 같은 것도 잘 얘기해놨는데요. 퀴즈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말셀 프루스트, 그리고 루이스 보르헤스, 그리고 카사노바, 노자, 데이비드 흉. 공통점이 뭡니까? 사서였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서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은 사서들을 흔히 만나게 되죠. 근데 사서들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 어려운 조건, 환경 속에서 일하는데도 이 도서관에서 보이지 않게 여기서는 열심히 발을 저어야 하는 백조에 비유하는데
사서의 이 고마움을 잘 모르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사서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또 도서관은 책만 보는 게 아니죠. 뭐 놀이도 하고요. 뭐 회의도 하고 또 독서 모임도 하고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강의도 하고요. 여기 이 책에서는 도서관을 하나의 연결 통로,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은 책의 성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장서에서 연결로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소통 공간을 확대하는 이유다. 도서관을 순례하는 이용자는 공동체의 성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의 맨해튼 비치 공공도서관 계단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읽고 쓰고 배우고 만나고 듣고 발견하고 탐험하고 운동하고 놀고 관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창작하고 만들고 경험하고 묻고 토론하고 검색하고 찾고 쉬다. 도서관을 짓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동사들이다. 도서관을 짓는 사람뿐만 아니고 찾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동사이기도 하죠. 또 하나 오늘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고대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워낙 유명하죠. 도서관이면서 아카이브이기도 했고요. 또 뮤지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죠. 이와 관련해서 이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지식을 전수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나누는 도서관을 현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는 있다. 어떤 복지 예산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도서관 예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기존의 도서관을 허물고 규모를 줄여 쇼핑센터로 이전하겠다는 시위 계획에 도서관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주민들은 우리 도시의 심장이다. 우리의 도서관을 구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렸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결국 시는 계획을 재검토해야겠다고 물러났다. 정책 결정자의 의식 부족은 필연적으로 도서관의 쇠퇴를 가져온다. 하지만 공동체의 무관심과 무지원은 도서관의 소멸을 불러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대 도서관과 현대 도서관의 평행 이론이다. 정득현님께서 지금도 도서관 가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 애용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 생활문화 생활을 위한 예산인데 삭감되고 없어진다. 참 씁쓸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추억도 많은데 좋은 도서관 많고요. 도서관에 가 있으면 행복한데 따뜻하고요. 저는 그 정독 도서관이 제 오래된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정독 도서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갔는데요. 공부는 안 하고 항상 거기서 라면 먹고 나왔고요. 삼청동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런데 정독 도서관 가면 좋죠. 그 서울시청에 서울도서관도 있고요. 청운문학도서관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 좋고 다 좋죠. 그리고 도서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모든 세대와 계층 또는 소외받는 사람들끼리까지 함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의 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선태 교수님과 도서관은 살아있다 이렇게 함께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이 책 읽고요. 이번 주말에는 도서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책 많이 읽고 도서관 많이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희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코너예요. 저의 최애 코너기도 한데 오늘 책을 읽어봤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띄워드립니다. 광화문에 이렇게 걸을 기회가 있으면요 광화문에 있는 좋은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좋습니다. 연인과 손잡고 가잖아요. 더 좋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책을 펴지 않습니까? 더 좋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다정히 걸어가